안녕하세요. 저혈권 전문 SD20 컨설팅입니다. 오늘은 2024학년도 수시 다자녀 전형 대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직 수시 모집 요강이 이제 나온 게 아니라서 전형 계획안 위주로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일단 지역별로 보면은 강원 지역에서는 이제 강원대, 상지대, 연세대, 이제 미래 캠퍼스가 이제 선발을 해요. 강원대는 작년에는 고른 기회 전형으로 선발했는데 올해는 이제 사회 배려자라는 이제 전형명으로 선발을 하고요. 그리고 작년에는 학생부 100이었는데 이제는 학생부 100은 맞는데 그 정량평가 90에 정성평가 10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2024학년도의 특징인 것 같긴 한데 저기 직어국 대학들이 학생부 100을 순수 교과 100이 아니라 약간 이제 서류 같은 비교과 10 정도를 좀 반영하는 대학들이 좀 이제 생겼더라고요. 강원대도 그 중에 하나인 것 같고 상지대는 작년에 고른 기회로 선발했는데 이제 기회 균형으로 이제 전형명이 바뀌었고요. 연세대 미래 캠퍼스는 작년이랑 올해랑 기회 균형 전형으로 동일하게 선발하고 서류 100, 그러니까 학생부 100은 교과 전형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서류 100은 종합 전형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강원대, 상지대, 연세대, 미래는 모두 다 자녀 수가 3명. 그러니까 어느 대학은 이제 4명 이상부터 이제 지원 조건이 되는 대학이 있는데 강원대, 상지대, 연세대, 미래는 3명이다. 한라대는 이제 올해 폐지가 됩니다. 경기 지역을 보면은 아쉬운 게 이제 가천대가 이제 없어져요. 그러니까 가천대가 그래도 다자녀에서 많이 지원한 대학 중에 하나였는데 가천대가 올해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경기대 같은 경우에는 사회 배려자로 이제 선발하고 서류 100, 그러니까 종합전형이죠. 단국대도 이제 사회적 배려 대상자로 선발하고 서류 100으로 선발을 하고요. 수원대가 작년에 고운 사회 통합 전형이라는 걸로 이제 논술을 봤어요. 약술형 논술이었죠. 올해 이제 수원대도 이제 폐지가 됩니다. 신한대는 사회 기여자 전형으로 하고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이제 선발하고 아주대는 고른 기회 2로 이제 서류 100 종합 전형이죠. 을지대도 이제 사회 기여 및 배려자 전형으로 서류 100으로 선발을 하고요. 그리고 한 세대 같은 경우에는 사회기업 배려자로 선발하는데 작년에는 이제 면접 봤는데 이제 학생부 100으로 이제 바뀌는 쪽의 대학이고 한신대, 협성대 모두 사회 배려자로 선발을 하고 학생부 100으로 선발을 합니다. 경남 지역에서는 이제 경남대랑 경상국립대가 있는데 경남대는 사회배려 봉사자, 경상국립대는 사회통합전형으로 선발하고 경남대는 학생부 100, 교과 전형으로 선발하고요. 경상국립대는 서류 100으로 선발, 종합전형으로 선발하죠. 국제대는 이제 폐지를 했고요. 경북 지역에는 안동대, 한동대, 이제 동양대가 선발하는데 안동대는 사회통합전형으로 교과 전형을 선발하고요. 한동대는 사회기여자 및 배려자 전형으로 이제 종합전형의 면접이요. 서류 100으로 2.5배수를 뽑은 다음에 면접을 봅니다. 동양대는 사회공헌자 전형이라는 게 신설이 되었고 이제 학생부 100으로 선발해요. 그러니까 동양대는 다자녀로 작년엔 선발을 안 했지만 올해 선발하는 대학이에요. 광주 지역 같은 경우에 전남대가 이제 사회 다양 전형으로 해서 학생부 100 전형으로 선발하고요. 대구 지역에는 이제 경북대가 사회배려자 전형으로 하고 이제 서류 100으로 선발을 합니다. 대전 지역에는 대전대, 모건대, 이제 우송대가 있는데 대전대는 고른 기회 전형으로 학생부 100, 모건대는 사회적 배려자 전형으로 학생부 100. 배제대는 이제 다자녀 전형이 폐지가 되었어요. 우송대는 우송 인재 전형으로 학생부 100으로 선발해요. 우송대는 작년에 자기 추천 전형으로 선발했었는데 포함이 됐었는데 작년에는 학생부 70에 면접 30인데 이제는 이제 면접이 폐지가 되었다. 이것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부산 지역에는 이제 동서대, 부경대, 부산예대, 신라대, 경성대 이렇게가 있어요. 동서대는 사회 배려자 전형으로 학생부 100, 부경대는 사회적 배려 대상자 2에 이제 서류 100으로 선발하고 부산예대는 다문화 및 사회 기여 배려 대상자, 신라대는 사회 배려자, 경성대는 사회 배려자. 거의 다 학생부 100으로 선발하는데 부경대만 종합 전형으로 선발하고요. 경성대는 올해 다자 전형으로 이제 추가로 이제 선발하는 대학입니다.
서울 지역엔 누가 있냐? 건대가 있죠. 건대는 사회통합 전형으로 서류 70에 교과 30. 여기는 자녀 수가 4명이죠. 지금까지는 거의 다 3명이었는데 건대는 4명이다. 동덕여대는 고른교회 2 전형으로 선발하고요. 서류 100 종합 전형이죠. 시립대는 사회공헌 통합 전형으로 서류 100으로 4배수 뽑은 다음에 면접 보는 거고요. 성공회대는 사회기여 및 배려자 전형으로 학생부 100. 세종대도 이제 사회기여 및 배려자 전형으로 여기 서류 100 종합 전형이죠. 중앙대는 작년에는 사회통합 전형으로 이제 선발을 했었는데 이제 명칭 이제 뭐 CAU 어울림 전형으로 이제 바뀌었어요. 그리고 이제 중앙대도 이렇게 자녀 수는 4명이죠. 총신대 같은 경우는 총신 고른기회 전형이고 서류 100으로 3배수를 선발한 다음에 면접 보는 전형이고요. 경희대는 고른기회 전형이고 서류 70에 이제 교과 30, 여기도 4명이에요. 명지대는 사회적 배려자 전형으로 서류 100으로 선발하고 이제 자녀 수가 3명입니다. 인천 지역 같은 경우는 인천대가 있고요. 인천대는 사회통합 전형으로 서류 100으로 선발하고 자녀 수는 3명입니다. 전남 지역에는 이제 목포해양대랑 순천대가 있어요. 목포대는 이제 폐지가 되었고, 목포해양대는 이제 사회적 배려자 전형으로 학생부 100. 순천대는 사회 다양성 전형. 작년엔 사회 배려 전형이었는데 사회 다양성 전형으로 바뀌었고, 여기 서류 100으로 선발하고 서류 70에 면접 30. 이제 2단계선 이렇게요. 그러니까 작년에는 보다 이제 면접이 조금 더 늘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북 지역에는 이제 전북대랑 군산대가 있는데 전북대는 사회통합 전형이라는 걸로 선발하고 서류 100으로 3배수 선발하고 이제 면접 보는 전형. 군산대는 올해 이제 그 신설되었어요. 사회적 배려 대상자의 이제 서류 100 전형으로 지원이 가능하다. 제주는 제주국제대랑 제주대가 있어요. 제주국제대는 다자녀 가정, 제주대는 사회통합. 제주국제대는 학생부 100이고 제주대는 서류 100입니다. 충남 지역에서는 남서울대, 단천, 백석대, 선문대, 한서대가 있어요. 작년이랑 달라진 부분은 없고 거의 다 이제 학생부 100으로 선발하는데 단국대 천안만 서류 100 종합 전형으로 선발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충북 지역을 보면은 건대글로컬, 서원대, 세명대, 이제 한국교통대가 있어요. 극동대는 작년에는 선발했는데 올해는 선발 안 하고 건대글로컬은 고른기회 2 전형으로 학생부 100으로 선발하고 서원대는 사회기여자, 세명대는 사회배려 및 봉사자, 교통대는 사회기여 배려자 전형으로 다 학생부 100으로 선발합니다. 다자녀 전형이라는 거는 이제 모집 인원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뭐 일반 전형에만 뭐 10명 선발하면 다자녀 전형을 한두 명 정도 선발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자녀 전형이 꼭 일반 전형보다 대학을 잘 가냐?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느 대학에서는 일반 전형이랑 이제 다자녀랑 같이 지원했을 때 일반 전형만 합격하는 경우도 있고 어느 때는 이제 다자녀만 이제 합격하는 경우도 있고 그건 이제 약간 복불복이긴 한데 근데 그런 게 있어요. 내가 일반 전형으로 종합 전형을 쓰면은 무조건 떨어질 것 같은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신도 그렇게 높지는 않은데 서류도 그렇게 좋지는 않아. 그러니까 그 친구들은 이제 뭐 종합을 쓴다고 한들 일반적인 종합을 쓴다고 한들 떨어질 가능성이 거의 100%죠. 그러니까 종합 전형의 100%가 어디 있냐? 어떤 친구들은 거의 100% 떨어지는 친구들의 서류가 있어요. 근데 그 친구들은 일반 전형에서는 100% 떨어지는데 이제 이렇게 다자녀나 뭐 어떤 걸로 쓰면은 그래도 경쟁률이나 아니면 그 일반 전형으로 쓰는 친구들보다는 서류 자체가 그렇게 세지는 않을 거잖아요. 왜냐면 내가 일반 전형으로도 들어갈 수 있는데 굳이 인원이 모집 인원이 적은 다자녀 전형으로 쓰진 않는단 말이에요. 내가 다자녀로 쓴다라는 거는 내가 일반 전형으로 뚫기가 힘든 학생들끼리 이제 모여서 이제 지원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서류의 수준이나 뭐 내신의 수준이나 조금 일반 전형보다는 낮은 경향이 이제 있어요. 근데 뭐 다 뭐 일반 전형보다 당연히 낮은데 그러니까 서류 자체가 근데 모집 인원이 한두 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안 좋은 쪽에서 나보다 좋은 애가 하나 들어오면 이제 난 이제 못 들어가는 거고 이제 그런 게 이제 다자자 전형이에요. 그래서 뭐 꼭 좋고 꼭 나쁜 건 아니다. 그러니까 때에 따라서 상향으로 쓸 수 있는 카드 정도다. 근데 이게 무조건 일반 전형보다 좋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된다. 그러니까
다자녀 전형 이런 영상을 보시고 저 다자녀 전형을 쓰고 싶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때 제가 하는 얘기는 여기서 저 모집 인원 안 보여줬잖아요. 모집 인원 한두 명이라니까. 그 학과별로 한두 명. 근데 그 한두 명 정도를 보고 나서 안 되겠네요 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모집 인원에 대한 변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모집 인원의 변수가 너무나도 모집 인원이 작기 때문에 나보다 좋은 애 하나, 두 명만 있으면은 나는 떨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리고 다자녀 전형이라고 해서 다자녀 학생만 지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다자녀 학생도 지원하고 뭐 특성화고도 이제 지원 자격에 포함되는 전형도 있고 농어촌 학생도 기초생활수급자도 국가보훈 대상자도 여튼간에 같은 카테고리에서 이제 선발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만 쓰면 좋은데 우리도 그 여러 개 카테고리 중에 하나 정도만 내가 쓸 수 있는, 그러니까 포함되는 거죠. 그러니까 농어촌 학생이랑도 겨뤄야 되는 거고 특성화고 학생한테라도 겨뤄야 되는 거고 그리고 뭐 국가보훈 대상자나 뭐 그런 친구들이랑 같이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원 자격도 지금은 이제 다자녀 학생이 지원할 수 있는 전형인데 이 전형에서 경쟁자가 이제 적은 전형이 있겠죠. 예를 들어 뭐 다자녀랑 뭐 서해오도랑 요런 식으로가 이제 묶였다. 이제 뭐 군인의 다자녀에 뭐 서해오도 요렇게만 이제 묶이는 대학이 만약에 있다라고 하면은 조금 더 이제 경쟁이 덜할 거잖아요. 막 괜히 특성화고나 농어촌이나 뭐 기초생활이나 이렇게 같이 묶이는 것보다는 그 묶이는 대상이 조금 적은 대학이 조금 더 유리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대학들에서 이 전형의 지원 자격을 한번 보세요. 그러면은 요 정도면 그렇게 많이 지원하지 않는 카테고리네라고 생각하는 대학이 있고 어느 대학 같은 경우는 모든 그런 뭐 사배자가 다 들어가는 사회 배려자 전형이 있으니까 그거는 수시 모집 영역 나오면은 내가 원하는 대학이 있으면 한번 차근차근히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2024학년도 다자녀 전형 대학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